올연 인재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번 방향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노력 대 생산의 일치와 불일치,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이 결국 만드는 게 사회고 사회가 만드는 게 문명인데, 현재까지 만들어진 현대 문명은 지구에서 처음 만들어낸 문명이죠. 과거의 고대 문명이야. 그 당시에 그 정도 잘했다는 거지 지금 문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노력 대 생산의 일치라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역량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재 역량하고 실질 역량. 인간은 잠재 역량은 있어요. 근데 실질 역량은 그걸 할 수 있어야만 실질 역량이에요. 자, 스마트폰 고장 났습니다. 기사 불렀습니다. 못 고쳤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배워서 고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기사는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죠. 이걸 우리는 잠재 역량과 실질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실질 역량은 뭔가?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이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국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NCS라고 들어보신 분? 봐요. 이 정도로 모르잖아요. NCS 아예 들어본 적 없죠? 아니요, 전혀. 사실 이 사건이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육에 관계된 사람들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는데,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자, 아주 쉽게 제가 말해볼게요. 아주 쉬운 말로 한번 해봅시다. 컴퓨터 여러분 사러 갑니다. 돈을 지불할 때 싼 것과 비싼 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때 뭘로 하죠? 가격 대비 사양이죠. 사양 보고 CPU 속도, 하드 드라이브의 용량 이런 걸 보고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지불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살 때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영자라고 할 때 내가 인재를 뽑아요. 뭘 보고 돈을 지불하나요? 앞으로의 역량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죠? 그 사람의 그동안의 실적, 실적, 발전, 성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 물으면 또 하위 요소가 나와요. 그럼 어디까지 나와요? 컴퓨터처럼 너 CPU 얼마야?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잘못 보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량이 컴퓨터처럼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다면 경영자에게 얼마나 좋겠어요. 네. 더없이 좋죠, 경영자에게. 근데 이제 이 뽑히는 사람한테는 영 좀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결정이 돼버린 거야, 이게. 물론 좋은 점이 있죠. 내가 높아지면 또 수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P 리더 쪽에서 본다면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영자들이, 경영자나 리더급은 사람을 쓸 때 딱 보고 저 사람을 쓰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 못하죠. 너 지금 뭐가 부족해서 못 쓰겠어. 이렇게 말 못하지. 그죠? 아직 우리가 뽑은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이유로 이렇게 돼서 주로 이렇게 거부를 하지. 너 능력이 이런 게 부족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이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너 능력에 이게 얼만큼 부족하고 넌 뭘 얼만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 너는 이게 부족해.
너 지금 기획 파트로 오려고 하는데 기획 파트에 필요한 능력은 10가지가 있는데 너는 이게 지금 5가지가 전혀 제로의 수준이야. 너는 50% 좋아요, 안 좋아요? 바로 아니, 성장적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바로 고치죠. 지금요, 대학생들요, 스펙 엄청 쌓아가지고 회사에 딱 들어가도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펙하고 능력은 다르거든요. 뭐 무슨 저 자원봉사 10번 갔다 온 게 뭔 일하는데 뭔 도움이 되냐고. 이번에 드디어 NCS가 그걸 해결해 줍니다. 야,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학벌 중심 사회였잖아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여러분 학벌 사회가 깨집니다. 그렇게 많은 학벌을 깨려고 별짓을 다 했어도 안 깨진 거는 이게 없이는 절대로 안 깨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내셔널, 그러니까 국가 컴피턴시 역량 스탠더드예요. 역량의 기준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 능력이 있으면 너는 학벌하고 상관없이 급여가 얼마야. 자, 기획사무 쪽이다. 그러면 기획사무는 경영기획에서 경영기획이 있고 평가가 있어요. 이게 세 분류입니다. 다시 경영평가를 누르면 아래 또 세 분류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오점 키. 자, 여보세요. 자,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만 골라봅시다. 아무래도 이쪽을 많이 쓰니까 경영회계 사무 쪽에서 기획사무 총무인사 있습니다. 기획사무, 경영기획, 세분류, 경영기획. 다시 세분류 쪽에서 뭐가 궁금하세요? 신규 사업기획. 요게 이제 경영기획을 할 줄 알면 요걸 할 줄 알아야 돼. 다시 신규 사업기획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신규 사업기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 이거야. 자, 불러봅시다. 아이고, 이름 또 로그인하라. 자, 신규 사업으로 가보죠. 다시 사업관리, 기획사무, 경영기획, 그 다음에 자, 기획사무, 경영기획, 경영기획, 신규사업. 자, 보죠 이제. 자, 이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신규 사업 기획 능력은 능력 단위 요소에서 첫째, 아이템 발굴하기. 두 번째, 타당성 검토하기. 그 다음에 신규 사업 투자 계획 수립하기. 사업 성과 평가하기. 자, 여기까지가 기본 능력입니다. 다시 하나만 보죠. 신규 사업성과 평가하기는 여기서 항목이 나오고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회계 결산에 대한 기본 개념, 자료 조사 분석 방식에 대한 원리, 사업평가 결과 분석 방법 등 평가 항목 표준화, 핵심 성과 지표, 표준 가이드, 기술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태도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걸 갖추면 너는 신규 사업, 이 앞에 것까지 갖추면 너는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딱 찍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외국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대학은 완전히 이제 바뀌지 않으면 대학이 생존을 못합니다. 어떻게 되냐? 직원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딱 들어갑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기획을 배웠대. 딱 들어갔는데
평가 딱 해보니까 이 기획 가지고 아까 신규 사업 저기 기획하면 한 10가지 항목 있잖아요. 10가지 항목이 다시 또 하부 항목으로 하면 거의 한 2, 300가지가 된다고. 2, 300가지를 딱 테스트하면 다 나와. 그러면 30점밖에 안 나와서 그럼 누구 탓하겠어요? 대학 탓이지. 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어? 나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여기 가서 이렇게 되냐? 그럼 이제 그럼 학교는 할 수 없이 요걸로 갖춰주게 돼요. 이제 뭐 쓸데없는 스펙 쌓긴 이런 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공기업부터 적용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교수가 이걸로 계획서를 안 쓰면 계획서가 안 들어갑니다. 아예 그 사이트에 이렇게 세팅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초대역 일대 변혁입니다. 네, 학벌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한 몇 년은 지나가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되려면. 제가 왜 이걸 기뻐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저는 오래전부터 제 삶에서 써왔거든요. 제가 영어 사업할 때 영어 코치를 뽑아요. 그럼 저는 코치를 뽑기 전에 먼저 코치 역량 평가표를 만들어요. 이게 대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출석 관리하는 솔루션, 툴이죠. 도구, 기술 등등을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전혀 경험 없음, 관리 책임 경험이 있음 하고 설문 정도를 붙입니다. 설문 끝나면 면접이 들어가죠. 5하고 4만 체크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또 체크할 필요는 없으니까. 물어봐요. 하나씩 체커. 그죠? 어떤 솔루션을 쓰고 있느냐. 그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안 해본 사람은 금방 거짓말 들통나죠. 거짓말 들통나면 그냥 면접 끝나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저는 써왔거든요. 이러니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그 취업시장부터 능력평가 없이 그냥 면접 보고 몇 마디 말 걸고 마음에 들면 뽑고 아니면 뭐 이런 정도의 평가에서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이번에 바뀌면서 제가 100%잖아요. 똑같잖아요. 마치 약속한 듯이. 이게 지금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아 정말 얼마나 반갑던지. 한편으로 좀 속상한 것도 있죠. 이거 나만 쓰던 비밀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이제 완전히 역량 중심으로 세팅됐다는 건 정말 다행이죠. 이번에 이걸 세팅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각 분야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찾아냈습니다. 경영 쪽은 경영 기획 홍보 쪽은 한국능률협회에서 현장 중심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이거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부 머리 맞대고 찾아서 올린 거예요. 각 파트별로. 결국 해당 협회에다가 이 권한을 준 거죠. 그럼 해당 협회의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다 전부 모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위 요소까지. 뭐 더 할 말 없잖아 이제. 이 능력 없으면 너는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워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정말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 거죠. 이제 여러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역량이 얼마쯤인가를 이제는 드디어 점수화 시킬 수 있어요. 이제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우리는 노력해도 생산으로 연결이 잘 안 됐을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나물 캐라고 그러니까 바다에 갔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 가서 뭔 나무를 캐? 해초를 구해야지. 생선에 대해서 배우는데 산에 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취업하려고 내가 들어가서 어떤 인생의 목표가 회사를 창립하는 거다. 그럼 공부 자체가 창립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알았어. 목표가 국회의원이면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걸 목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뭐예요? 피아노 치죠. 십수년 하죠. 왜 이상하게 기획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없어. 특별한 능력이 왜 이러지? 다 미쳐도 나가 이게.
아니 피아니스트 되는 데는 왜 어렸을 때 돼? 교육자가 되려면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김연아는 피기 하나 하는데 어렸을 때? 참 이상한 시스템이었죠 그동안. 이제서야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서야. 어렸을 때부터 네 꿈이 난 마케터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양은 같이 하고 국영수 사관은 같이 공부하고 마케팅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피아노처럼. 그러면 가서 고등학교만 저럼 놔도 일할 게 많잖아요. 나이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라고. 역량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걸 주장해 왔어요. 제가 꿈의 학교 할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서야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이제 열린 거죠. 저는 정말 한국 교육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가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NCS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막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계된 사람들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뭐 NCS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파일만 해도요 막 수천 페이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이 한 장으로 보여진 것이 이 정도지 합으로 들어가고 매뉴얼만 현재 이 매뉴얼만 봐도요 27기가 메가인가요? 예, 27메가입니다. 매뉴얼만. 거의 수백 쪽에 가까운 이 설명 내용들이 여러분 보기에 쉽지만 이제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럼 속에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를 채우는 게 다 이제 규칙에 의해서 써져야 되는데 정말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능력 탐구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도 소득이 적은 노동적 생산, 노력한 만큼 얻는 이론적, 지식적 생산, 적은 노력으로 고효율을 얻는 기술적 생산, 노력 없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득이 생기는 시스템 생산. 결국 이거 얻으려고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작게는 10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많을 수는 없죠. 70억처럼 많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이버 같은 플랫폼 시스템, 그죠? 네, 구글 같은 검색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시스템이죠. 결국 능력을 탐구하면서 작게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네가 가진 능력이 뭐냐라고 아까 CPU처럼 용량을 잴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량을 구축해내는 것. 그래서 이 입출력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 김연아처럼 하는 거 간단합니다. 방법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김연아는 국영수 사과 미체음에서 체육 선택했죠. 체육에서 다시 하위 분과를 볼까요? 배구, 축구, 야구에서 뭐 했어요? 피겨 선택했죠. 자, 피겨에 관한 한 전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하면 되겠어요? 국영수 사과 미체음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죠. 사회를 선택했어. 그럼 사회에서 다시 하위 분과로 가죠. 그럼 사회는 역사가 있고 우리 지금 사회 제도가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제도가 있으면 제도에서 입법이 있습니다. 그럼 제도 하나만 16년, 20년을 한 거 아니에요? 어째서 전문가가 안 나오겠어요? 아니면 이걸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아까 NCS에 나오는 기술 요소만 가지고 하나를 선택해봐요. 기획, 마케팅, 아니면 공업에서 다른 이런 기술들 딱 하나 선택하면 거기 하위 요소는 다 있어.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거니까. NCS에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딱 유일하게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찾아내는 직업. 그 직업이 없어.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찾아내는 직업. 원리원이라고 해요. 현재 박사학위와 같은 직업이죠. 박사학위는 세상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법을 찾아내고 이걸 가설이라고 그러죠. 가설을 검증하는 도구를 찾아내고 검증해서 실제로 결과치를 내놓는 이걸 박사학위라고 해요. 박사 논문이라고 해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제 꿈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개발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설계를 만들어내고 이 설계를 중심으로 뭘 찾아내느냐? 설계 내용에서 부재, 부족, 오류 이 세 개를 찾아냅니다. 그럼 이걸 보고 문제라고 합니다. 자, 설계 보세요. 여기까지가 설계 끝났다. 그럼 이 아래에 아무것도 없어. 지구촌에서 연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됐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아래는 부재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래를 찾아내는 게 진정한 창조예요. 근데 아래에서 찾아냈는데 원래 5개 항목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완성되면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부족이 돼요. 나머지 3개를 채우는 걸 보충 창조라고 해요. 찾아는 냈는데 얘를 찾아냈는데 얘에게 있어야 될 게 이리 올라와 있어. 이걸 오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정 창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턴이 원자 모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죠? 원자는 떡처럼 생겼고 전자가 콩처럼 박혀있다. 러더포드가 그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건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실험하다가 원자가 동그란 모양은 맞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이 속에 채워질 줄 아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더라. 공간이더라. 그리고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크기가 잠실 축구장이면 원자 크기는 잠실 축구장 안에 축구공 하나더라. 나머지는 다 공간이더라. 정말 인류의 대충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물질이 공간이 되지?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죠. 태양이라는 별이 하나 있다면 원자 하나 속에는 축구공 하나 있고 잠실 축구장이 있다면 다 공간이죠. 그러면 원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압축이 안 돼요. 공간을 다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을 다 없애버리면 물질만 그냥 그대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원자에 있는 공간을 다 없애버리면 다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공간을 다 없애버리면 사과 하나 크기로 줄어듭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사과 하나 크기인데 중력은 지구의 크기예요. 이게 블랙홀이야. 보이지는 않는데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주변 사물을 당기는 거죠. 현재 은하계에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이렇게 돌고 있는 태양계죠. 이런 태양계가 돌고 있는 게 은하계죠. 은하계가 이렇게 크다면 여기 태양계는 여기 가장자리에서 돌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도는데 25,000년 걸려. 여기 한 번 도는데 지구가 태양 도는데 365일이잖아요. 25,000년 걸려 도는데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태양계가 어떻게 이 은하계의 중심을 따라 돌고 있냐 이거죠. 알고 보니까 은하계의 중심에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있고 얘가 지금 이 전 1000억 개 가까운 별들을 땡기고 있는 거예요. 땡기니까 얘가 일이 들어가야 되고 돌면서 그 선을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전 은하계 전체 별들이 1000억 개의 별들이. 정말 신기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인데 이런 질서 속에서 역량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역량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핵심 역량,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핵심 역량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인간의 설계력, 그리고 설계를 한 다음에 문제 파악력. 설계가 없으면요 문제가 안 보입니다. 한 번 더 사례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퍼즐을 3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퍼즐 2개를 버렸어. 뭐가 빠졌는지 알 길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다 깔아 놓으면 빠진 부분이 보이는 거죠. 배열을 하면 빠진 게 보여. 그 유명한 원소 배열,
누구죠? 원소 배열.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가 원소 배열을 하잖아요. 원소 숫자에 따라 배열을 하다 보니까 쫙 배열해 놓고 보니까 빠진 부분이 보인 거예요. 그쵸? 이 수치가 딱 이게 숫자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뭐겠어요? 빠진 부분이 있어. 오늘 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발견 아직 안 됐나 보다. 예, 멘델레프가 예언을 한 거죠. 이런 원소가 있을 거다. 주기일표 얼마에 따른 원소 중성 양성자의 번호가 얼마가 있는 것이 있을 거다. 배열 한 번으로 다 찾아내잖아요. 프로그램 하면 많이 느끼죠? 프로그램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가 세팅이 돼야 돼요. 하나만 빠져도 업무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설계예요. 설계를 하는 순간 부재, 부족, 오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문제인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설계도 해본 적이 없으니 문제인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감으로 하죠. 여러분, 제가 20살 중반에 문제를 발견했어요.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도르래를 가지고, 도르래 있잖아요. 물건을 땡기면 1톤짜리라도 내가 들 수 있죠. 땡기면 올라오잖아요. 분명히 나는 10kg, 나는 지금 1kg밖에 사용 안 했는데 1톤을 올리잖아요. 이건 정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 이걸로 나는 무한 동력을 만들려고, 무한 동력, 내가 1kg 투자해서 1톤이 올라오면 이건 무한 동력이지. 그래가지고 1년을 연구했어요. 1년 연구한 끝에 내가 틀렸더라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도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연구를 다 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궁금한 거지. 그게 문제로 느껴진 거지. 그래서 거기서 그것만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도룰에 대한 원리라든지 이런 걸 좀만 연구했으면 금방 밝혀질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도 여러분, 내가 실수했던 이 부분 여러분을 못 찾아요. 무한 동력 맞잖아. 1kg에 1톤이면 이거 완전 무한 동력이야. 이 무슨, 여러분 문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셈이 틀렸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 지금.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 힘이 그것도 결국에는 1톤에 해당하는 힘이 합쳐질 때 그게 전체 목적하는 그 지점까지 올라오겠죠. 내 수거는 계산이 안 됐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땡기는 게 1톤이 될 때까지는 내가 50m를 땡겨야 얘가 1cm 올라와. 그럼 50m 나는 여기서 쉽게 땡기긴 했지만 모아져서 1톤을 땡긴 거야. 1톤이 올라온 그 기간만큼 나는 여러 번 한 거지. 이게 감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말 멋지네요. 이거 아직까지 이거 해가지고 답을 맞춘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연구만 한 번만 하면 알 거 아니에요. 예. 한 번만 연구하면 도르를 올리면 할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설계되지 않는 문제 발견이라고 해요. 설계되지 않는 문제는요, 그 지식의, 그 분야의 지식을 100이라고 본다면 나는 지금 1밖에 몰라. 그래놓고 문제를 인식하는 거야. 이미 99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들이 다 녹아 있는데도. 그러니까 설계도가 나와야 돼. 한 분야에 대한 지식 전체, 책 전체를 다 읽고 다 설계를 끝내야 마지막 부분은 없는 부재. 부재 영역에 한 가지가 3개 나왔는데 이건 7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3가지밖에 안 나왔으면 부족. 위치가 잘못 틀어졌으면 오류. 이 아래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는가. 이 중에 하나만 잡고 내가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누구도 보지 않은 문제, 정말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는 거죠. 설계가 끝나야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바꾸지 않아도 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까 문제 해결 지금 연구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설계 없는 문제 해결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문제 해결도 사실에 가까이 가보면 박사학위 연구 프로그램이 현재 문제 해결의 정통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약식 형태가 많고 현장형이 많죠. 현재 맥킨지라든지 기타 전 세계 문제 해결 프로그램도 몇 개 나와 있긴 한데, 제가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문제 해결에 관한 책을 몽땅 사가지고 읽고 제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지금 제가 쓴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에요. 5키 코칭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걸 이름을 참 잘